자,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이제 그동안 계속되는 뭐 LP 클럽, CD 클럽, 오디오 클럽 쭉 진행하고 온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이 하나가 있죠. 바로 좋은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물론 이제까지 계속 진행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아주 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오늘 그 드디어 지난번에 제작하고자 했던 그 혼 스피커를 그 파트 2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의뢰인이 바쁘셔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상담을 할 예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이걸 제작하면서 말이죠. 아주 좋은 그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하면 재밌는 의견 한번 나눠볼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다가 요걸 하나 마련했어요. 뭐 제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술이 전혀 없어요. 컴맹이에요. 문과생이 뭐 합니까? 여기까지만 이 오디오 만드는 방법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릴 줄만 아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다 이게 여러분 덕입니다. 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까지 한 게 한 100 정도 되면 한 12,000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나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삶에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은 듣지 마시고 아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피커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아직 밥도 못 먹으면서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앉아 계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주 그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말로 합니다. 진짜 싸마지하고 말로 해요. 자, 이번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자, 그 계기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트위터는 이런 트위터죠. 돔 트위터, 그죠? 뭐 이런 거 아시죠? 메탈 돔, 소프트 돔 아시죠? 소리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빈티지 하는 분들은 알뜰 같은 거 있죠. A5, A7 보면은 위에 혼이 있어요. 혼, 그죠? A5는 500Hz, A7은 700Hz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재밌는 걸 알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의 트위터하고 우포하고의 감도가 있습니다. 서로 데시벨이 있어요. 그리고 데시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트위터가 좀 높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트위터가 사실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우리가 같은 데시벨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저역이 좀 전번에 그 설명을 드렸어요. 저역에 우리 귀가 같은 데시벨에 민감하지 못하던 사실 아시죠? 그거 프레처 먼슨 커브를 참고하세요. 그것만 알면 스피커는 한 50%는 먹고 들어가 버립니다. 프레처 먼슨 커브라는 거는 다시 뭐 처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늘 했던 얘기인데 뭐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뒤까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프레처 먼슨 커브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넣습니까? 이퀄라이저 뭐 옛날 다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자, 이건 저역이고 중역이고 고역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우리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놓습니까? 이렇게 놓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물론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중역을 좀 내치고 저역을 올리고 고역을 올리고,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원래 이렇게 평탄하게, 우리 보통 주파수가 평탄해 좋다 하는 거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프레처 먼슨 커브를 빨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빨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 원래 이렇게 주파수가 평탄한 앰프를 가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20년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음향 엔진에 관심이 있던 플래처 먼슨이라는 두 양반이 연구소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봤냐면은 우리 인간이 저역, 중역, 고역을 이렇게 똑같은 데시벨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데시벨 예를 들어서 50데시벨을
50dB 한번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건 나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X, Y 좌표 아시죠? 쭉 가면은 이제 데시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데시벨이 올라가. 그런데 이 통계를 딱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뭐냐면 그냥 결론만 빨리 말할게요. 같은 데시벨에서 저역이 덜 들린다는 거예요. 덜 들려. 이상하다. 그러면 중역은 같은 데시벨에서 더 민감하게 들려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 고역도 마찬가지고 고역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 없이 중역이 같은 음압이 나왔을 때 중역이 더 크게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목소리 주놓고 목소리 개통이 많이 나와버리고 베이스 기타하고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만 크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죠? 어떤 바란스가 좀 덜 안 맞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음악다방에 가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EQ 쫙 넣으면 이렇게 그래픽 이퀄라이저 불 들어오는 것도 나중에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요렇게 쭉 내려가는데 중역을 아래로 깔고 저역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도 평균선에서 이 정도 평균선인데 요게 위로 올렸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처 몬슨 커브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 오디오가 이제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예요. 자, 호은 스피커가 딱 달랐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봐요.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스피커가 투웨이일 때 위에 트위터 우리 종래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 데시벨하고 요 데시벨이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 벌써 이렇게 호은처럼 빡 트니까 소리도 커질 거죠. 그죠? 우리 나팔이 소리가 큰 거 같습니다. 우리 메가톤 있죠.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옆에 종이가 없는데 종이가 있으면 저 편한데 제가 이 목소리를 하는 거하고 이 목소리를 하는 거하고 어때요? 소리가 다르죠? 바로 그 메가폰 앞에 그 호은 같이 이렇게 소리가 음파가 확장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커집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호은 트위터는 그리고 옛날 알리코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이게 89 정도 합니다. 요런 트위터의 데시벨.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다 1m 떨어진 곳에다 딱 넣고 1와트를 때려요. 1와트를 때리면 표준 마이크가 딱 얘가 88dB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피커마다 87, 88, 90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은 트위터는 90, 100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그러면은 말이죠.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를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원래 자기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만들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스피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좋은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이유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피커를 많이 해보신 분이고 쉬워하는 분은 스피커를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이에요. 좀 말이 어폐가 있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 뭐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 호은 트위터를 원래 있던 그 자기 방식의 네트워크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겠죠. 왜냐? 생각해 보세요. 아까 프레처 몬슨 커브 보셨죠? 호은이 데시벨이 훨씬 큰데 가뜩이나 같은 주파수의 평탄한 주파수에 그걸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만약에 고역이 저역은 덜 들리고 고역이 많이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음악의 밸런스 절대 안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데시벨이 서로. 근데 데시벨이 맞아도 안 맞는 거 아까 보셨죠? 데시벨이 맞아도 안 맞고 무슨 얘기냐면 그 저역은 데시벨이 좀 올라가고 고역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원래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는 굉장히 주파수가
오그멘트가 된 거죠. 확장돼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 이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문과생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봤다가는 창피당해요. 뭐라고 막 하는데 막 로그가 나오고 탄젠트가 나오고 벡터가 나오고 이거 골치 아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해결해 드릴게요.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중3 실력 정도면 됩니다. 중3 실력. 고등학교 1학년도 필요 없어요. 자, 그 오음의 법칙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안 까먹었죠? V는 IR 아시죠? V는 IR, W는 VI. 요 정도는 외우시잖아요. 아직 모르신다고요? 아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머리가 완전히 녹슬고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긴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해서 알았는데 V는 IR 다 아시잖아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거는 알잖아요. 자, 오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주 문과생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강의 중에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전압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스피커 제작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거 하나만 알면 스피커의 50%는 이미 짚고 넘어가 버려요. 요걸 모르잖아요? 그럼 평생 그 사람 고생해요.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 사서 써야 돼요. 자, 오늘 빨리 그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전압 배분의 법칙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 V인이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이게 100V, 220V라 상관없습니다. 이게 볼트지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바로 이것이 스피커 네트워크의 회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압 배분하고 무슨 상관인지 얘기해 줄게요. 이게 스피커가 아니에요. 이게 테스타, 예를 들어 테스타 플러스 까만봉을 했으면 전압이 나오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 금방 빨리 시작합니다. 스피커로 하면은 이해가 조금 덜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요. 여기서 전압이 100V가 들어왔어요. 100V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10ohm짜리가 있어요. 10ohm짜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쭉 가서 여기서 플러스로 전압을 테스트로 재고 이게 마이너스 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재면 아마 결과가 이상해져. 이게 만약에 없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헷갈려. 거의 같은 전압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하나가 자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상수도, 요거는 하수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는 깨끗한 물이고 하수도는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상수도, 위로 올라가는 건 상수도예요. 먹는 물. 하수도는 버리는 물이에요. 버리는 물.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전자를 할 때 외우지 마시고 요거는요. 하수도관이에요. 하수도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린다. 저도 맨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요렇게 위에 상수도 관을 가는 거는 먹는 물이고 요 하수도 가는 거는 버리는 물이구만.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되겠네 하고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자, 봐봐요. 자, 여기서 15ohm짜리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럼 어떻게 가겠죠? 여기가 전체가 다 가겠죠. 전압이 쭉 흘러갑니다. 여기로. 자, 하수도에 이렇게 파이프를 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선적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하수도에 관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저항의 크기는 뭐냐면요. 뭐하고 같으냐면요. 수도 파이프하고 같아요.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이걸 틀었을 때 수도꼭지에 물이 떨어지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관이에요. 일정한 관. 예를 들어서 10ohm이라는 10cm 되는 관이 하나 들어왔어요. 10cm라고 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같은 10cm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0cm에 같은 10cm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같은 파이프 두께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갔던 가는 거에 반은 일로 떨어지겠죠. 같은 관이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양은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만큼을 부었어요. 자, 10에 맞는 걸 부었는데 여기서 저기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 하수도로 다 빠져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가 빠졌죠? 10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반, 10과 10의 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 자, 그럼 이번 거꾸로 올려봅니다. 여기서 10이 아니라 10, 파이프 키크가 15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면은. 그죠? 이해가 빨리 쉽게 되죠? 15가 되면 이제 하수로 더 많이 빠지겠죠? 그죠? 하수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파이프가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정은합 법칙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로서 하면 자, 계산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R1, R2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뭐 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V 아웃이 있을 겁니다. 아웃. 자, 이게 지금 크로스바 네트워크에 왜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됩니다. 자, 맨 처음에 100볼트가 나와서 15m라는데 여기 15m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R2 100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2 이게 V 아웃이에요. V 아웃. 이 공식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만약에 여기 15입니다. 예상 쉽게 볼게요. 15이면은 20분의 R2가 얼마였죠? R2가 10이었죠. 는 그럼 어떻게 하죠? 10 더하기 10분의 10. 2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러면 100 곱하기 2분의 1은 50이겠죠. 그러면 자, 지금 결론입니다. 자, 같은 저항치를 넣었더니 이렇게 하수로 빠졌더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 반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50볼트가 나오는 게 계산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쉬웠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5면 어떻게 될까요? 5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R1 플러스 R2는 10 더하기 5니까 15개가 됐고, 그죠? 15분의 여기는 5죠. 15분의 5.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100 곱하기 3분의 1이면 33.3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자, 봐요. 아까 5일 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5일 때 하고 10일 때 5일 때 33.3이고 10일 때 50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래프가 15가 되면은 이렇게 가고 여기 다 가지면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해가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이거 이해가 되죠? 좀 어렵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X축, Y축이에요. 올라가면은 이거 전압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결론만 말하면은 이 저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전압은 늘어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반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수도로 들어가는 양이 자, 이렇게 되면 요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많이 뺀다.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뺀다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얘기는 끝납니다. 자, 다시 그럼 원점으로 들어갈게요. 자,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법칙을 우리 오디오에 적용해 봅니다. 스피커에.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든 겁니다. 계속 15ohm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1ohm이라고 해봅시다. 15ohm.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계산이 빨리 나왔죠. 10 더하기 1분의 11분의 1. 굉장히 작죠. 여기에 이 기준점에 비해서 이쪽이 작으면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트위터의 회로입니다. 트위터에. 그래서 여기 시범을 고정으로 해놓고 여길 1, 2, 3. 자, 다시 합니다. 1, 2, 3, 4, 5, 6, 7 다시 그려줄게요. 1일 때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곱하기 10가 10볼트예요. 10. 그죠? 2일 때는 12분의 2예요. 6분의 1이죠. 아까 5분의 1보다 좀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곡선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다 15mm 때 딱 경계선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반 정도 되는 이 양을 스피커가 어느 정도 그래서 10와트가 나왔어요. 10와트가 나오면은 10와트라고 쳐도 됩니다. 와트가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10와트에 여기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와트보다 여기서 같은 15mm 때는 반이 넘어갔죠. 자, 여기서 12.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려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제 통 크게 해봅니다. 자, 여기가 15옴이에요. 15옴. 여기가 15옴. 여기가 25옴이에요. 자, 15옴이면 반이었죠. 50%였죠. 50%라고 칩니다. 그러면 20이 되면 20 더하기 10은 30분의 20이 되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1은 얼마죠? 66.6이 되겠죠. 그럼 올라갔죠. 아까 반보다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보다 월등히 큰 10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예를 든 겁니다. 100이면 이 정도 가겠죠. 100. 그럼 110분의 100이면 거의 90% 넘죠. 그죠? 그렇죠. 100분의 100.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결론만 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걸 응용하세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요거 실질적으로 요거 다 이제 잊어먹고 이제 이해하셨죠? 못하신 분은 자꾸 뒤로 돌려서 4번만 하시면 돼요. 4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좀 70이 넘으신 분은 3번이면 가능하고 60이면 2번. 그러니까 여기서 2번 가시면 내가 60이 넘었구나. 3번 하면 70이구나. 3번 반 하면 내가 나이가 60 몇 살이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도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호은 스피커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얘기를 했냐? 자, 이제 맞춰볼게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해드릴게요. 암산을 해도 돼요. 이건 너무 숫자가 쉽잖아요. 봐요. 자, 우리 회로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코일이 들어가고 여기에 저항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커가 트위터예요. 이 나중에 우퍼는 반대입니다. 우퍼는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콘덴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2차 회로예요. 2차 회로. 그죠? 굉장히 쉬운 회로죠. 2차 회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거 크로스오버가 그 로우 패스, 하이 패스가 딱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맞아 떨어져 주는 게 안 돼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건 나중에 하고 복잡하니까. 자, 요게 이건데 요게 고정됐다고 가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줄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걸 열으세요. 네트워크를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망치로도 열 수가 있고, 드라이버도 열 수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네트워크를 여시면은 이게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 연결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선을 찾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항이 2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저항이 2개 반드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걸 갖고 여러분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의 숫자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요거의 숫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8옴으로 됐을 2옴, 3옴 이건 엔진이 맘이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 여기에 아까 전압 배분의 법칙이 V인이 있고 이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될 때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이렇게인데 자, 여기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 뭐냐면 요게 자 이렇게 됩니다. 1대 1이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1kg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또 1kg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1kg나 100kg나 뭘 놔도 간에 이쪽에 같이 100kg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 숫자 K 이게 비례대로 됩니다. 비례.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8옴일 수도 있고 2옴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2kg라도 상관없고 그렇게 근데 스피커는 2kg를 쓰지 않아요. 자, 2옴이라고 가져갑니다. 여기가 2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해봐요. 만약에 지금 트위터가 물론 앰프에 톤 컨트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톤 컨트롤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앰프에 톤 컨트롤이 없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 특히 고급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얘기해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2옴입니다. 2옴. 2옴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퍼에 나오는 게 일정해요. 우퍼에 나가는 건 쿵쿵쿵쿵하고 일정한 양이 나오는데 이 트위터의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추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로 2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옴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2옴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지금 2옴과 2옴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트위터가 어두울 경우, 같을 경우는 뭐 이거 할 필요 없죠. 뭐 잘 맞는 거 고치지 마세요. 괜히 긁어부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두울 경우와 밝을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아까 혼이 어떻게 했어요? 혼은 데시벨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밝게 나오죠. 시끄럽게 나오죠. 아까 색스폰을 들었더니 귀가 되게 따갑더라고요. 빽빽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한 가지 함축시키면은 자, 어둡냐 밝냐 잘 맞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재미로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많잖아요.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좀 고역 쪽이 밝고 근데 고역 그러면 저역이 많이 나오고 그죠? 대신에 고역 쪽이 어두우면 반대로 되겠죠. 안 맞죠. 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처방책이 솔루션 해드릴게요. 솔루션. 자,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드는 게요. 자, 이옴과 이옴이 돼 있다고 가정했어요. 자,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 기준 그 우포에 들어가는 그 양 데시벨보다 더 예를 들어서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둡다. 그러면 트위터가 밝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그 배운 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게 50%죠. 2하고 50%죠. 이거보다 더 이쪽이 적어져야 될까요? 많아져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라운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왜냐? 아까 법칙이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R1이고 R2인데 이제 조금만 수학 공부 다시 돌아가죠. 이제 녹슬은 머리가 막 돌아가죠. 옛날에. 자, 보세요. R1 플러스 R2. 2가 뭡니까? 요게 아니잖아요. 요거. R1이 이거고 R2. 지금 R2가 중요합니다. 왜? R2가 중요하잖아요. 봐요. V인 곱하기 아니에요. 이거 100V, 200V 뭐 상관없어요. 여기 양을 일정하게 비례로 이게 들어오는 양의 비례가 되는 겁니다. 비례는 V 아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R1은 기준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실감 있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R2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1옴이냐, 2옴이냐, 3옴이냐, 4옴이냐, 5옴이냐. 자, 그럼 이제 빨리 결론해 볼게요. 2옴일 때는 얼마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들어오는 거에 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반이 들어왔는데 어둡다. 밝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3옴을 올리면 돼요. 이걸 3옴. 자, 보여요. 아까는 2일 때는 얼마였어요? 2일 때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4로 바꿔봐요. 그럼 4 더하기 2분의 4가 되겠죠. 그죠? 6분의 4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보다 커졌죠. 자, 여기가 4가 되니까 커지고 만약에 이게 8이 됐어요. 8
8이 되면 얼마 되니까 8 더하기 10분의 8이 되겠죠. 10분의 8이 되면 80%, 아까는 50%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항이 올라갈수록 50%, 60%, 70%, 80%, 100%는 못 내지만은 99%까지 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99%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만약에 200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 200, 2분의 200이면 거의 99% 나오는 거죠. 99.9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거의 100%, 거의 99.9%부터 0.1%까지부터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이게?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줬죠? 이거 안 가르쳐 줬죠? 이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복습.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아이고, 다들 졸고 계시네. 아이고, 자율학습인가요? 자, 이제 그럼 깨우신 분만 다시 설명해요. 다시 결론만 내리면, 자, 아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거는 무시하세요. 이거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복잡해. 머리가 지근지근하죠? 자, 중요한 거는, 요거에서 이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 자, 이거 스피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8옴으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8옴이면은 반이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게 밝으니까 좀 이 양을 줄여들고 싶으면 이 양을 줄여들면 됩니다. 8을 기준으로 해서 7, 6, 4, 5, 4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처음 이게 밝어. 그럼 여기다 8을 기준으로 해서 7, 6, 5, 4, 3을 한번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들어봐요. 이렇게 나가서 앞으로.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했더니 맞더라. 왜 맞는지 얘기해줄게. 만약에 4에서 4. 아까는 50% 했어요. 50% 했는데 이번에 4로 하면 4 더하기 8분의 그죠? 4 더하기 8분의 4가 되겠죠. 아까는 50% 했죠. 기억해 두세요는 12분의 4는 3분의 1은 33.3%죠. 그죠? 자,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4로 했으니까 적어줬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요거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걸 다시 잊어먹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청기누설인데, 제가 이제까지 33년 공부한 거를 3분 만에 가르쳐 주면 이건 뭐 남는 게 없는데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피커 크로스오버를 디자인을 할 때 말이죠. 아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회로를 그립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기본 회로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본 회로예요. 여기에 뭐 8옴, 여기에 뭐 9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말해요. 제가 하는 제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자, 우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죠? 스피커가 딱 있으면은, 그죠? 스피커 이제 앞부분이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딱 보면 터미널 단자 있죠? 터미널 단자 뒤쪽에 보면은, 뒤쪽에 들어가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가면 끝이죠? 그냥 꽉 나사로 조여졌죠? 이거 못 보죠? 여러분 못 보죠?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스피커를 저희들과 같이 제작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와, 7분이 손들었네. 나머지 분은 그냥 보고 계세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 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으나 다음 편으로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어떻게 어디 정확하게 삽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